올 초 중국에서 직경과 높이가 각각 50m나 되는 초대형 구조물을 서해에 건설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구조물이 설치된 곳은 이이지, 흔히 말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지어졌는데 바다의 국경선으로 어업행위는 물론 일체의 시설물이나 지하자원 개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두 개의 구조물을 설치한 게 적발돼 우리 정부가 항의했는데 정치적 혼란을 틈타 그새 한 개를 더 지은 것입니다. 중국의 서해 공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0년 중국은 서해를 내해로 규정하고 시진핑이 집권한 2013년부터는 우리 국방부에 이를 공식적으로 알리면서 동경 124도를 넘어오지 말라는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중국 해군의 한국 관할 지역 침범은 2017년 110회였던 것이 2018년 290회로 급격하게 증가했고 작년 한 해에는 300회를 넘기면서 서해에 대한 야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산둥성 칭다오에 본부를 둔 북해함대 사령부의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을 앞세워 서해와 남해는 물론 동해를 넘나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의 서해 공정을 마냥 두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난사군도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구단선 역사와 매우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1947년 장제스가 중국 공식 지도에 남중국해에서 U자 형태의 가상 경계선인 11단선을 긋고 그 안의 영해를 중국 것으로 주장한 게 시초입니다. 이후 대륙을 점령한 공산당은 이를 수정해 9단선으로 조정했습니다. 난사군도는 남중국해의 70여 개 암초로 이뤄진 군도로 중국과 대만,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까지 6개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당연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은 여기서 수차례 무력 점령을 한 전과가 있습니다. 1974년 베트남 전쟁을 틈타 파라셀 군도를 점령해버린 사건입니다. 파라셀 군도는 당시 월남이 시료 지배하던 지역이었는데 전쟁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무단으로 점거해버렸습니다. 1994년에는 필리핀 관할에 있는 미시치프 산호초 섬도 점령했습니다. 특이점은 당시 이 지역은 필리핀 해경이 감시하던 지역인데 우기 때 잠시 철수한 틈을 타 그대로 점령하고 이후 5년간 초대형 규모의 구조물로 키웠습니다. 갈등이 커지면서 중국과 필리핀은 협상을 통해 미스치프를 민간 용도로만 활용한다는 약속을 했지만 필리핀은 의심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결국 필리핀은 미스치프에서 40km 떨어진 세컨드 토머스 모레톱의 2차 대전에 참전했던 패군함인 시에라 마드레함을 좌초시켜 군사기지로 활용, 중국을 견제해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서해 공정에 대해서 우리도 마냥 손빨고 있던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2014년에 백령공항, 2015년에는 흑산공항 건설 계획을 밝히면서 중국의 야욕에 대비한 전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명분이야 흑산도, 백령도에 대한 관광객 유치와 지역 주민 편의성 향상이 목적이라고 하지만 냉정하게 이 두 공항은 지리적 위치와 주변국 정황을 보면 군 공항으로 보는 게 더욱 타당합니다. 과거 엔지니어링 TV에서 울릉공항을 불치망모로 정의한 것처럼 흑산공항과 백령공항은 그러한 목적성을 떨쳐내기가 힘듭니다. 판으로 찍어낸 듯 꼭 닮아있는 두 공항은 일반적으로 보자면 군 비행장으로 사용하기에는 활주로가 턱없이 짧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리어기나 F-50, 초과 저지 장비 등을 통하면 1200m의 길이의 활주로도 군 공항으로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던 울릉공항처럼 흑산, 백령 두 공항 역시 활용 방법에 따라 충분히 군 공항으로 가치를 보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가부를 떠나 중국과 서해를 두고 맞닿게 되는 흑산공항과 백령공항은 환경적 제약을 극복하고서라도 어떻게든 군 공항으로 사용이 돼야 합니다. 오죽하면 중국 어선과 사투를 벌이며 국경을 지키는 해양경찰청에서 흑산공항의 건설을 요청할 정도였으니까요. 흑산공항 예타 당시 서해 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청 전진기지 구축과 항공세력 전진 배치로 불법 외국 선박에 대한 감시 등 해양주권 강화를 위한 설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무산됐습니다. 해경이 적극적으로 이러한 요청을 한 것을 보면 중국의 우리 주권에 대한 위협이 평소에 얼마나 노골적이고 극심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를 둘러싼 전쟁 암운이 들이우고 있는 것도 흑산공항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미국에서는 중국의 대만 침략을 오는 2026년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노령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경제가 곤두박질치면서 GDP가 1만 달러에서 멈춘 중국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전쟁뿐이라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1차 대전 패전국이 된 독일이 막대한 배상금으로 최악의 경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것을 감안한다면 중국 역시 대만과의 전쟁을 통해 이를 해결할 것이 유력합니다. 중국, 대만 양국의 갈등도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 총리로 당선된 라이칭더와 소속 정당인 민진당은 친미, 반중 집단으로 양국의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TSMC를 볼모로 관세를 들이밀면서 국방 예산 10% 상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 야당인 국민당과 민준당은 국방비 증액을 반대하면서 국론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워게임과 실제 모의 훈련으로 대만 점령을 위한 밑그림을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은 대만에 대해서 공습, 포위망 구축, 중국 해경의 전쟁 참가, 외부와 차단, 사이버 고립 등 5단계의 구체적인 전쟁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헬기와 대규모 드론을 통한 공습과 동시에 중국 해군의 대만 포위, 중국 해경에 의한 상선 차단과 길의 매설, 해저 케이블 파괴로 대만을 점령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도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 괌 앤더슨 공군기지, 하와이 캄 공군기지 등 한반도에 유사시에 참전하는 군 공항들이 대만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대만과 인접한 오키나와의 경우 군 공항은 물론 중국 대만 전쟁 시 대만인들의 철수와 도피지로 유력시되는 만큼 까딱 잘못하면 폭격의 위협이 도사리는 지역입니다. 오키나와가 폭격을 받게 될 경우 우리나라의 군 공항이 실질적인 대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이 2023년 진행한 워게임의 결과도 흑산공항 무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미국의 워게임은 미일 동맹과 중국의 공군 해군 전력 손실비를 예상했는데 여기서 미일 동맹은 전함 손실은 적었지만 전투기 손실에서 모든 시나리오에서 중국 대비 급격하게 많을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매우 높은 확률로 러우 전쟁 다음을 중국 대만 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바로 3차 대전이 아시아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국의 이익을 최선하고 제2의 제국주의를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중국인이 군시설을 무단 촬영해도 국회에서 간첩법을 통과시키지 않아 처벌을 하지 못하고 그들이 또다시 촬영을 하고 다시 잡히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흑산공항의 건설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흑산공항은 짧은 활주로 탓에 50인 탑승기를 기준으로 타당성 조사가 통과됐지만 단종되면서 80인짜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예산이 늘어나 다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애당초 이미 올해 개항이 됐어야 할 공항이 끊임없는 정치 논리와 PC주의에 빠져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같은 규격의 백령공항도 예산 증가가 불가피한데 같은 논리로 공항 건설이 무산될지도 모릅니다. 한국은 전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됐을 뿐 아니라 이제는 전세계가 한국의 조선과 방산산업을 통한 무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재무장을 하면서 특수를 누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안보만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렵게 일구어낸 우리의 텃밭은 인프라를 통한 안보에서부터 시작입니다.